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인데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원가량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이 1,3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패닉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코스닥은 5% 넘게 하락하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4%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또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피를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밀어 제끼면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 아마 다들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시 한번 판을 짜보자.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5% 빠지고 있는데도 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하락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유도를 했었던 그러한 시장이 지난주에 계속 이어져 네. 왔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얄밉게도 그렇게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지수 하락에 무엇보다 더 공포심을 좀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의 폭이 깊어진 상황, 그러니까 시장가로 손절하고 혹은 손절 당하는 거죠. 그러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또 손절 당하신 분들 지금 제법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네. 결국 시장의 수급의 흐름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별 수급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방산 관련 주죠. 한국항공우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삼성전기에도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바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현대차와 SK 하이닉스가 만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정말 많은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을 이 두 종목인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오늘 고민 정말 손절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떨어지나 맞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었다 이런 맞아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리고 두 기업 중에 뭐 누구 하나를 뽑아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변동성 혹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실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 가격이면 1년 전, 2년 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가격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죠?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한다. 그 가격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조정을 좀 깊게 받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대차,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느 종목 혹은 어느 섹터를 사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반도체는 수요 둔화와 재고도 부담이 되고 맞아요. 실적도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현대차는 또 연이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죠.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현재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차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더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SK하이닉스, 현대차 지수가 올라오면 두 종목 모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기업이 더 그 반등세가 강할 것이냐, 반등세의 지속성 여부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길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반도체 IT 업황 자체가 지금 어둡죠. 그리고 만약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외부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은 더 희망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자동차 섹터가 똑같은 반등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력 자체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음 스텝을 위해서 새롭게 포트를 이제 구성하시려는 분들은 SK하이닉스보다는 현대차가 오히려 조금 더 이 상승 탄력이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로벌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가 올해 2분기부터 계속 들어왔던 뉴스예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기아가 과거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원달러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RA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나 오히려 저는 이 IRA 정책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조금 더 빠르게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모멘텀으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이 된 것은 맞아요. 현대차만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SK하이닉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분들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종목이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보다 새로운 뉴스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메이저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는 현대차 한번 지금 위치에 없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추매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정말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또 수많은 종목들이 연일 신저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네. 현대차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정말 호재 뉴스가 많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차는 20만 원, 2차는 22만 원까지 한번 반등세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차를 꼽아주셨습니다. 현대차의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17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만 원, 2차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PNT와 컴투스가 만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적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앞서서도 현대차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 PNT 컴투스 사실 서로 맞지 않는 섹터, 맞지 않는 업종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할 때 어느 종목이 더 민감하게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꼭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앞서서 현대차가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PNT 컴투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게임주, 결국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기대하는 요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이들 종목들 모두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회복했을 때 이쪽이 먼저 회복을 할 거냐 아니면 게임 쪽이 먼저 반등을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PNT 컴투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크로니클이 또 누적 매출이 100억을 돌파를 했고 또 네. 11월에는 해외에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또 있는데요. 그렇죠. PNT 역시 신규 수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PNT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PNT가 또 의외의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어떤 볼 수도 모멘텀이 있고요.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PNT와 컴투스를 이제 비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 저는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AI 로봇을 개발하기도 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에서 자동화 장비 쪽을 또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2차 전지 장비 제조 관련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번 큰 시세가 나왔던 상황이기에 바로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한다 그래서 바로 이들 종목이 다시 예전에 그 잘 나갔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긴 갈 건데 속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서 뭐 단기적인 반등세를 노리면서 트레이딩을 하자 이 이야기보다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천천히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PNT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컴투스는 어떻게 보는 게 좋느냐?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아가기에는 외부 변수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만약에 뭐 판호 발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거나 혹은 흥행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급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모두 설정을 해두시고 움직이는 그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PNT를 포함한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때에는 또 좋은 결과치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는 조금 더 단기 매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PNT는 조금 더 모아가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NT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해볼까요? 일단 뭐 PNT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이제 계속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자리를 잡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반등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1차적으로는 저는 5만 원을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PNT를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고려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곡물 가격은 또 오르고 있고 네. 사료주 역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고려산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곡물 사료 관련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내고 있거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테마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움직임이 단발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데 그 나쁜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이 이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노출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산업을 비롯해서 비료, 사료 이쪽 테마는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고려산업처럼 시장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한번 접근을 해서 다음날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것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하루아침에 푸틴이 갑자기 웃으면서 하이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해 가져갈 악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비료, 사료, 곡물 이쪽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려산업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5,500원이라는 가격대, 즉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기 그 직전 가격, 그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